모두가 아는데 나만 몰랐던 불륜의 진실. 형은 언제부터였어? 동생의 질문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뭐가? 수진이랑. 우리 다 알고 있었어. 형만 몰랐지.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내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1년간의 불륜. 알고 보니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내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나는 바보였다. 비밀이라고 믿은 불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38살, 결혼 10년 차 중견기업 부장이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 신입사원 수진이 들어왔다. 27살 밝고 예쁘고 무엇보다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줬다. 부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이번 프레젠테이션 완벽했어요. 부장님 같은 분이랑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집에서는 아내가 설거지 좀 해, 애 숙제 좀 봐줘, 돈 언제 벌어올 거야? 그 같은 말만 했다. 10년 동안 칭찬 한마디 못 들었다. 그러니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콤하게 들렸다. 부장님, 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요.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해볼까? 시작은 그렇게 가벼웠다. 정말 상담이었다. 그녀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부장님은 진짜 어른이세요. 우리 남자친구는 이런 이야기하면 귀찮아해요. 그래? 그럼 그 남자는 안 되는데. 부장님 같은 분이랑 사귀고 싶어요. 그 말에 심장이 뛰었다. 나 기혼자야.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서도 수진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수진이 먼저 커피를 사왔다. 부장님,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부장님. 응? 저 부장님 좋아해요. 폭탄 고백이었다. 수진아, 나 결혼했잖아. 알아요. 근데 못 참겠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조심했다. 회사에서 절대 티 안 내고 주말에만 외곽에서 만나고 연락도 최소화하고.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지? 알아요, 오빠. 조심할게요. 수지는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좋았다. 집에서는 애 아빠 여보였는데 오빠라는 단어가 날 젊게 만들어줬다.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대담해졌다. 주말 데이트도 강남에서 하고 회사 근처 호텔도 이용하고 SNS에 커플 사진도 올렸다. 물론 우리는 각자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오빠, 우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가 결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나는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믿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적어도 내 생각엔 그랬다. 여보, 요즘 야근 많이 하네? 응, 프로젝트가 좀 크거든. 그래. 힘들지? 건강 챙겨. 아내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의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완벽해. 아무도 몰라. 나는 그렇게 믿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야, 너 요즘 젊어 보인다. 그래? 운동 좀 하고 있어. 피부도 좋아진 것 같은데? 무슨 관리해? 아니,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부장님,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그런가 봐. 역시 부장님, 항상 프로페셔널하시네요. 모두가 나를 칭찬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불륜을 숨기고 있어. 그렇게 자신했다. 회사에 퍼진 외도 소문. 1년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동료들이 나를 보더니 수군거렸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계속됐다. 복도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사람들이 날 보면 힐끔거렸다. 부장님, 후배 과장이 다가왔다.
김 과장. 무슨 일이야? 저, 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응, 말해봐. 혹시, 수진 씨랑, 심장이 철렁했다.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과장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뭐지? 설마 들킨 건가? 불안해졌다. 수진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사에서 뭔가 이상해. 혹시 누가 알아챈 것 같아?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오빠 걱정 마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저녁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왔어? 응.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아니, 왜?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직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야? 부장님이? 응, 수진이랑. 다들 알고 있잖아. 대박. 근데 부장님 결혼하셨잖아. 그러니까. 막내 수진이도 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를 본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다들 알고 있다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모두가 일하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날 쳐다봤다. 수지는 자리에 없었다. 인사팀 박 차장이 다가왔다. 부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사무실 말고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불안감이 커졌다. 회의실로 갔다. 박 차장은 진지한 표우로 말했다. 부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에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부장님이랑 수진 씨 관계 말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부정하지 마세요. 사실 다들 알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 네. 강남에서 같이 있는 거 목격한 사람도 있고 호텔 들어가는 거 본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왜?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말하기 애매했죠. 부장님 사생활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노골적이어서. 노골적? 요즘 사무실에서도 티 많이 나요. 수진 씨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같이 퇴근하시는 것도 그렇고. 나는 항상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부장님 조심하셔야 할 게. 이거 임원들도 알고 있어요. 뭐? 네. 사실 임원 회의에서도 거론됐어요. 회사 분위기상 좋지 않다고.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친구들의 어색한 반응. 그날 저녁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왔어? 씻고 와. 응. 저녁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다. 회사에서 다 알고 있다고. 6개월 전부터? 그럼 그동안 모두가 날 비웃고 있었던 건가?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동기 단톡방이었다. 야, 이번 주말에 모이자. 이응 키읔 어디서? 강남에서 보자. 주말 친구들을 만났다. 평소처럼 술을 마시며 떠들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야, 너 요즘 어때? 뭐가? 그냥. 잘 지내냐고. 응, 잘 지내지.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가장 친한 친구 재훈이가 입을 열었다. 뭘? 너 불륜하고 있지?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뭔 소리야? 형님, 우리 다 알아요. 후배 동기가 말했다. 뭘 알아? 수진이랑 만나는 거요. 형님 SNS 비공개 계정 우리 팔로우 하잖아요. 깜빡했다. SNS 비공개 계정에 대학 동기들을 팔로우 승인해줬었다. 그리고 형님 지난번에 강남에서 봤어요. 수진 씨랑 손잡고 걷는 거. 우리 말 안 한 거예요. 형님 사생활이니까. 근데 형수님은 아세요? 모를걸. 형님 이거 위험해요. 들키기 전에 정리하세요. 재훈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너희 언제부터 알았어? 6개월쯤 됐나? 형님 SNS에 수진 씨 나온 거 보고 대충 눈치챘죠. 왜 아무 말 안 했어? 뭐라고 말해요? 형님 불륜하지 마세요라고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친구들은 다들 알고 있었다. 6개월 동안 형수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 쓰레기는 아니죠. 근데 형님 진심으로 조심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리가 복잡했다. 회사에서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그럼 누가 더 알고 있는 거지? 가족의 미묘한 시선. 다음 주말 명절이라 시댁에 갔다. 왔어?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네, 어머님.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회사 일 많지? 네, 요즘 좀 바쁘긴 해요. 저녁 식사 시간. 처남이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매형, 요즘 괜찮으세요? 응, 왜? 아니, 그냥. 힘든 일 없으세요? 없는데? 처남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처제가 아내한테 속닥거렸다. 언니 괜찮아? 뭐가? 그냥.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뭐지? 이 분위기는? 식사 후 장인어른이 나를 따로 부르셨다. 사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님. 둘이서 거실에 앉았다. 사위, 내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남자가 밖에서 바람 피우는 건 이해는 해.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근데 말이야, 들키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우리 딸한테는. 아버님, 내 딸이 얼마나 착한데. 1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애 키우고. 그런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대신 조심해. 우리 딸 상처 주지 마. 알겠나? 네. 장인어른도 알고 계셨다. 대체 누가 말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가 운전하면서 물었다. 아빠가 뭐래? 그냥 건강 챙기래. 그래. 아빠가 요즘 당신 걱정하시더라. 응. 여보. 응?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다 티나. 미안. 뭐가 미안해? 일이 힘든 거야? 아내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다. 아내가 옆에 누우며 말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 회사에서 힘든 거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고마워. 아내는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내도 알고 있다. 분명히. 불륜을 숨긴다고 믿은 남자. 며칠 후 동생이 전화했다. 형,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그냥 보고 싶어서. 형수 없을 때 둘이 만나자. 알았어. 토요일 동생을 만났다. 형. 응. 형은 언제부터였어? 뭐가? 수진이랑. 우리 다 알고 있었어. 형만 몰랐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너도. 알았어? 응. 6개월 전부터. 어떻게? 형수가 말했어. 나한테 상담했거든. 뭐라고? 형수가 형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대.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아내가 알고 있었다고. 응. 처음부터. 처음부터? 강남에서 본 사람이 형수 친구였대. 그 친구가 형수한테 알려줬고. 그게 언제인데? 작년 여름쯤? 그러니까 형이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1년 전이었다. 그럼 1년 동안 아내가 알면서 모르는 척한 거야? 응. 형수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지켜보기로 했대. 이혼하자니 아들 생각도 나고 그렇다고 대판 싸우자니 집안이 깨질 것 같고.
그래서 형수가 부모님한테도 말했고 우리 집안 사람들도 다 알고 심지어 형수 친정도 알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만 빼고. 형수가 말했어. 형이 알아서 정리하길 기다린대. 만약 계속되면 그때 가서 이혼하겠대. 형,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끝내. 동생이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나는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알고 있었어. 웃음이 나왔다. 비참하고 한심한 웃음이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주변. 그날 밤 집에 돌아갔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저녁 먹었어? 먹었어. 아내는 평소처럼 태연했다. 나는 옆에 앉았다. 여보. 응?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뭔데? 나. 잘못했어. 뭘? 다 알고 있잖아. 아내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언제부터 알았어? 오늘. 동생한테 들었어. 그래. 왜? 왜 아무 말 안 했어? 아내가 씁쓸하게 웃었다. 뭐라고 말해? 당신 바람 피우지? 라고? 그럼 당신이 인정했을 것 같아? 나도 고민 많이 했어. 당장 이혼할까, 참을까, 싸울까. 근데 아들 생각하면 쉽지 않더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지겹거든. 그 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이야. 1년 동안 당신이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 보면서 참았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들으면서 웃어줬어.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했어. 여보, 왜 그랬는지 알아? 당신이 알아서 정리하길 바랐으니까. 당신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기다렸으니까. 정말 미안해.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끝나더라. 오히려 더 대담해지더라. 회사에서도 티내고 SNS에도 올리고.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내 비공개 SNS 계정이었다. 수진이랑 찍은 사진들. 이게 뭐야? 당신 비공개 계정이면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한 거야? 당신 친구 중에 우리 공동 친구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보여줬어. 형수님, 이거 알고 계세요? 라면서. 죽여줘. 죽어주긴. 살아서 책임져야지. 아내가 일어섰다. 나 이제 지쳤어.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2주 줄게. 2주 안에 그 여자랑 끝내. 안 그러면 나는 이혼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회사에도 소문 다 돌았더라. 당신 임원 승진 물 건너갔을걸? 축하해.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마지막으로 알게 된 본인. 다음 날 수진을 만났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수진아. 네? 우리. 다들 알고 있었어. 네? 회사 사람들, 내 친구들, 심지어 우리 가족들까지. 모두가 우리 관계 알고 있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너도 눈치챘잖아. 회사에서 사람들 반응.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마 다들 알고 있을 줄은. 우리 바보였어.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보고 있었던 거야. 수진이 울먹였다. 오빠 어떡해요? 끝내야겠어. 네?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자. 오빠. 미안해. 근데 이렇게는 안 돼. 아내가 이혼하겠대. 2주 안에 정리하라고.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수진아. 미안해. 오빠도 저를 이용한 거예요? 재미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면서요? 아내랑 이혼하고 저랑 같이 살자면서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수진이 내 뺨을 때렸다. 최악이에요, 오빠. 정말 최악. 미안해. 미안하지 마요. 오빠 때문에 저도 회사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다들 저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저도 그만둘 거예요.
수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은 그렇게 떠났다. 나는 카페에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다. 나는 뭘 한 거지? 1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고 나만 그 사실을 몰랐다. 얼마나 한심했을까? 회사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을 것이고 친구들은 혀를 찼을 것이고 가족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만만했다. 나는 천재야. 아무도 눈치 못 채. 멍청한 생각이었다. 외도의 민망한 실체. 월요일 회사에 출근했다.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웃음. 저 사람들 다 알고 있었구나. 인사팀장이 나를 불렀다. 부장님, 임원 승진 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사내 분위기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수진 씨가 사직서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부장님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 점심시간 식당에 갔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부장님 결국 들켰네. 당연하지. 그렇게 대놓고 하면 수진 씨도 불쌍하다. 완전히 찍혔잖아. 부장님은 원래 가정도 있으면서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렸다. 밥맛이 없었다. 식판을 두고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후배를 만났다. 부장님. 응.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부장님은 왜 그렇게 티를 내셨어요? 티를 냈어? 네. 솔직히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수진 씨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같이 퇴근하시는 것도 그렇고 안 보이려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조심했는데 부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는 다 봤어요. 3개월 전부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저녁 집에 돌아갔다. 아내는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왔어? 응. 수진 씨 회사 그만뒀다며? 어떻게 알았어? 당신 회사 동기 아내한테 들었어. 소문 다 돌았더라. 어때? 기분이?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 최악이야. 그래. 최악이지. 나도 1년 동안 최악이었어. 아내가 밥을 떠주며 말했다. 먹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고마워. 고맙긴. 의무야, 의무.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물었다.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없는데. 왜?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회사에서. 민준아, 그만 먹고 방 가서 숙제해. 아내가 아들을 말렸다. 아들까지 알고 있는 건가? 씁쓸한 결말. 2주가 지났다. 수진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고 SNS도 탈퇴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잠잠해졌다. 아내와는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여보, 상담 받을까? 상담? 부부 상담. 우리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다. 나는 아내를 소홀히 했고 아내는 나에게 실망했고 우리는 서로 멀어져 있었다. 그 틈을 타서 수진이 들어왔고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착각했다. 당신은 도망친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다. 현실에서 도망쳐서 환상 속으로 들어간 거죠. 수진 씨는 그 환상이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현실을 직시하세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세요. 3개월이 지났다. 아내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대화는 한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 너는? 나도. 마트 갔다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 샀어. 고마워. 작은 대화들이 쌓여가고 있다. 회사에서는 한직으로 밀려났다.
임원 승진은 물 건너갔고 평판도 안 좋아졌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가끔 수진 생각이 난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 어제 동생이 전화했다. 형,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지. 형수님이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형, 이번 일로 교훈 얻었지? 응. 그게. 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거. 특히 분류는. 맞아. 다들 보고 있어. 본인만 모르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초라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남자.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고 본인만 마지막에 알게 된 바보. 웃음이 나왔다.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안다. 비밀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결국 가족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6개월 후.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한직이지만 꾸준히 일한다. 아내와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 주말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아들과 축구도 하고 아내와 영화도 본다. 아빠, 요즘 많이 변했어. 아들이 말했다. 어떻게? 더 좋아진 것 같아. 전에는 항상 핸드폰만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랑 많이 놀아줘. 그래. 아빠가 잘못했었어. 괜찮아. 지금 좋으니까.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회사 회식 자리. 후배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때 일은 저희가 너무 수군거렸죠. 죄송해요.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부장님,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그때 정말 모르셨어요?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요? 정말 몰랐어. 나는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거든. 대박. 저희는 부장님이 아시면서도 계속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면 더 당당했겠지. 근데 나는 진짜 몰랐어. 그게 더 창피하더라.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나 그때 왜 안 말했어? 알고 있다고. 말하면 당신이 인정했을 것 같아? 아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맙긴. 아직 멀었어. 신뢰 회복하려면. 알아. 평생 노력할게. 평생은 부담스러운데. 그냥 하루하루 노력해. 아내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이제 안다. 분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늦게 아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 당신이 숨겼다고 생각하는 그 비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지 모른다.